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국 시장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취할 것이냐인데 사실 제가 지난 2월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 시나리오는 아직 저의 가정이나 저의 전망 속에는 녹아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전쟁이라는 이 사태를 함부로 예측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지금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간의 마찰과 갈등 그리고 이런 모든 노이즈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중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 현지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 사이클로 진입된 게 아니다라는 게 평가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중국 경제적으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군사적 행동, 전쟁, 침공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는 건 중국 경제를 봤을 때 그렇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면서부터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가 됐고요. 대만도 뭐 이에 맞서서 중국군이 대만으로 넘어오는 그 육상으로 넘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동남아를 거쳐서 대만까지 들어오는 과정 중에 중국이 뭐 미국 쪽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위협 행동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고 있는 수송기가 대만에 가까워질 때쯤 중국군이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 2대를 보낸 정도가 다였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 행동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8월 3일 오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고 있는 수송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그리고 중국군이 훈련을 시작한 것,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시작한 것은 8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이후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그 바다 근처를 멀리 떠나고 이미 안전하게 이 대만 해협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군사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갈등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적어도 미국군 관련된 문제는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게 제가 중국군의 그 군사훈련 계획을 보고 한 평가입니다. 만에 하나 뭐 물론 이제 미사일이 그렇게 쉽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 정밀 타격에서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충분히 대만 쪽을 벗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대화가 나오든 간에 본인들이 문제가 생길 만한 지역에서는 아무 리스크 없이 훈련을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아직까지 중국이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어떤 충격을 입고 있는지 어떤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지를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요. 유가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좋은 상황이 많이 펼쳐졌었고요. 제재도 아직까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경제적 충격이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 제재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네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러시아보다 먼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2017년, 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관세, 기술 분쟁, 인력,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4, 5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절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등,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새로운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과 대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명분으로 작용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저희가 상수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수로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매크로 환경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이 매크로 환경에 자유롭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산업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8월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인프라랑 부동산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1주차 때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그닥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도와주곤 있지만 저희가 계속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뭔가 확실한 변화는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도 방문하고요. 중국에서 시끄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나 가장 최상위 지도부들은 뭔가 발언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8월에는 메이따이허 회의라고 해서 중국의 각 지도부들과 최상위 지도층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리조트 같은 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앞으로 이제 사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안보 상황, 그다음에 지도부의 상황, 모든 걸 총괄하면서 논의하는 메이따이허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이 회의는 아주 비밀적이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참석을 하는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회의가 끝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쪽입니다. 주말 동안 저희가 그래도 기다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유 자본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5대 국유 배드뱅크, AMC 자산관리공사이고요. 5대 자산관리공사 중 하나인 중국의 화롱 자산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중국의 국유자산이 직접 부동산 개발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요 측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공급 사이드, 개발사들이 자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국유자본이 도와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따이허 회의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초중반에 종료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 회의가 종료가 되면 계속해서 국유자본이 부동산 개발사들, 즉 국유경제가 민간 부동산 개발사, 민간 경제를 지원해주는 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수요 측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져서 굳이 국유경제가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도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이겠지만 사실은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지극히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들에 대한 차입 규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제한시키는 방식을 쓰면서 즉 규제가 이어지면서 나왔던 후폭풍이 이제 와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유 경제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정부가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대 다음에는 충족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라는 게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로 찍히는 건 아마 8월 이후 9월부터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주시장은 언제나 기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지금과는 다른 변곡점이 생길 거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8월 달에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정치국 회의나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잠깐 코멘트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 생각보다 좋았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비였었죠. 그리고 소비를 말씀드리면서 앞에 부동산 시장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소비도 더 많이 끌어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비 쪽 관련된 실적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중국 본토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소비재 기업인 귀주모테주와 홍콩, 중국의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비주라고 볼 수 있는 알리바바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두 기업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귀주모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올해 연간 매출 목표 성장률을 15%,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15%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바바 역시도 사실은 숫자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분기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라는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야, 역성장을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해준 거죠. 즉 지금이 실적의 바닥이라고 보는 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계속 중국 경제 말씀드릴 때 어떤 패턴을 말씀드리냐면 3, 4월 저점을 찍고 5월, 6월, 7월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주모테주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냐? 3, 4월엔 분명 락다운 충격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6월에는 명확하게 경기의 회복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미 7월도 지난 상황에서 소비 회복이 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가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든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건드려 준다라고 하면 돈을 쓸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해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쪽은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식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후행 지표일 겁니다. 소비는 맨 마지막에 따라올 거예요. 왜냐?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여전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제 바닥을 다져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시장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분히 해소되고 나서 다가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계속 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을 받았던 내용들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7월에는 중국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8월에는 중국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가장 대표 기업들의 소비 회복 시그널이 확실하다는 코멘트 등이 충분히 주시장의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에는 제가 중국의 실적 코멘트 위주로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빅테크들도 그렇고 중국의 본토 기업들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과연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나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상반기까지 분명 이런 락다운 충격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